무라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어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어요. 여러분은 끊어서 듣겠지만, 그리고 수요일날 수업이 들은 반들은 빠져가지고 이 수업을 다음 주에 등교해서 듣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저기 했었죠. 우리 새로운 단어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이라는 걸 들어가면서 이 에너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일을 했다라고 정의하고, 그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줄을 썼었죠. 그리고 에너지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지. 일이 돈이라면 에너지는 통장 잔고와 같다고, 그렇죠? 저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기호로 E라고 쓰고,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과 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근데 이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태양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많은데, 우리가 물리원에서 지금 배울 에너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에너지,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배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 운동에너지까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물체가 운동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어디 빵 부딪히면 일을 해낼 수 있잖아. 물체로 확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질량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막 증명해줬어.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결과는 기억해야 돼. 자,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서 EK라고 쓰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니까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이걸 또 유도하려면 골치 아프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 말고, 운동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우리가 눈에 보여. 운동 슉 하니까 뭔가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바닥에서 이렇게 위에 붕 들어올린 이 벽돌 같은 애는 그냥 볼 때는 저기가 실에 매달려 있어. 실에 제동경 매달려 있으면 저게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봐서는. 근데 이걸 실을 탁 하면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뭔가 못을 꽝 받고 말뚝도 꽝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았어. 이래서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 그 있잖아, 포텐 터졌어. 잠재력 터졌을 때 포텐 터졌어, 그런 말 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얘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구에서는 그냥 들어올리기만 해도 얘는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힘도 안 될 거야. 퉁 치면 얘가 슉 올라가겠지. 저기 퉁퉁퉁. 우주에서 둥둥둥 떠 있어. 천장에 실을 매달아놨다, 우주에서. 근데 우주에서 내가 이 실 딱 끊는다고 해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뭔가를 박을 수 있어요? 뭔가를 쳐낼 수 있어요? 아니지. 그럼 얘는 이 실을 끊는다고 해도 얘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없죠. 그냥 그 자리에 둥둥 떠 있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가 없죠. 근데 지구에서는 왜 얘를 실에 매달아놓으면 떨어져서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지구에선 이 실을 끊으면 얘가 일을 해낼 수 있고, 우주에선 실을 끊어도 얘는 아무 일을 못하고 그대로 있죠? 뭐 때문에 지구에선 얘가 일을 하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맨날 갖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힘, 중력. 그래서 지구에서는 얘의 위치가 변했을 때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중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제일 우리가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던 거 앞에 이게 생략돼 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 내가 지구에서는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렸잖아. 그럼 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 놓으면 떨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가지는 그 위치 에너지를, 얘가 왜 에너지를 가지게 되냐?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우리 교과서의 용어로 쓰겠죠.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로 이 포텐셜에서 P, 이 P라고 씁니다. 이 K라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이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 자, 그 중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근데 우주에서 이제 얘가 여기 있다고 해도 놔봤자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용수철을 묶어놓는 거야. 용수철 요 바닥하고 얘 사이에 용수철을 묶어놨다. 얘를 쭉 당겨, 용수철 쭉 늘어나겠죠. 탁 놓으면 다시 얘는 쑥 떨어지지. 그러면서 바닥에 뭐가 있다면 딱 부딪혀서 찌그러뜨리거나 뭐 못을 받거나 할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생겼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방금 같은 상황은. 이 위치 에너지라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얘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다 통틀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지구에서처럼 얘를 들어 올렸을 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얘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는 중력 때문에 가지게 됐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우주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주에 가면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떨어질 리가 없어. 근데 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지. 여기다가 용수철을 달아서 쭉 당겨, 또는 고무줄을 달아서 쭉 당기면 탁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가지는 그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중학 때 배웠어. 탄성력.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중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얘기한 포텐셜 에너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거야. 많아요. 이게 탄성력이나 중력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 우주로 갔는데 용수철도 안 매달아 놓으면 얘가 떨어뜨릴 수 없냐? 있어요. 자석 N급, S급 놓고 쭉 끌어올리면 나무 툭 떨어지지. 그럼 이건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또는 여기 마이너스급, 얘 플러스급 쭉 당겨 놓으면은 얘가 떨어져. 큰일 났다. 전화 왔는데 쌤 전화를 거절하고, 전화 거절했어요. 화면에 전화가 울렸어. 진동 소리가 들어갔을려나 모르겠네요. 여기다 얘 마이너스급, 얘를 플러스급 한 다음에 얘를 끌어당겨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좋아하니까 쭉 떨어져. 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건 이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심지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걸 계산하는 건 배우지도 않았냐. 이런 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더라. 용수철 있으면 용수철 옆으로 있으면 쭉 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픽 날아가잖아. 이것도 탄성력 때문에 생긴 에너지야.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고, 자, 중력에 의한 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건데, 에너지는 걔한테 해준 일만큼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 바닥에다가 여기다 그릴게요. 바닥에다가 어떤 물체를 놔뒀어요. 얘 질량이 M이야. M인데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그러면은 얘가 H만큼 끌어올렸을 때 얘가 이 위치에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왜 생기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얘를 끌어당기는 동안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만큼 얘가 저장돼서 에너지 형태로 가지는 거거든. 그럼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내가 해준 일을 구하면 돼요. 일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들어 올려지냐? 얘가 받는 중력만큼의 힘을 줘야만 얘를 끌어올리겠죠. 그치? 내가 중력만큼의 힘을 줘서 얘를 쭉 등속도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H만큼 움직였어. 그럼 이동안 내가 해준 일은 얼마가 되냐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중력만큼의 힘을 줘야 얘를 끌어올리잖아. 거꾸로 mg만큼의 힘을 줬을 거고,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H. 그래서 얘한테 해준 일은 mgh고, 그게 얘한테 포텐셜 에너지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A의 물체가 지구에서는 mgh만큼의 포텐셜을 가지더라. 그게 위치 에너지의 정의. 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이 두 개의 식은 외워야 됩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식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도 있어요. 뭐 깊이 알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참고로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얘는 참고로 2분의 1 kx, 이건 뭐냐면 용수철 상수, 용수철마다 다르니까 용수철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용수철을 1m 늘렸냐 2m 늘렸냐에 따라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건 뭐 실험으로도 알 수 있고,
다른 그래프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책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하는데 얘는 지금 우리 여러분 내신 아이들에서 얘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 어떤 물체가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걔가 가지게 되는 원인이 중력 때문에 얘가 다시 떨어진다. 그럼 중력 포텐셜이고 용수철이나 고무줄 때문에 얘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일을 한다. 그럼 그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부른다. 자 이렇게 종류. 자 종류 해결됐죠?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해결한 거냐면 47쪽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에너지의 형태가 되게 많다 그랬죠.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막 그런데 특별히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자 이거 식은 몰라도 된다 그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히 얘는 우리가 이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역학이랑 관련 있잖아요. 역학. 그래서 얘를 특별히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 선생님 왜 하필 얘네 둘만 합치나요? 얘네 둘 사이에 변환이 가능해서 그래요. 물론 다른 것도 변환이 가능한데 얘와 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얘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좀 지울게요. 11분 충분해요. 자, 포텐셜 에너지. 얘 두 개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얘는 EP라고 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특별히 식이 mg, h였죠. 얘는 뭐 우리 책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닥이 있고 저 지울게요. 지금 하려는 게 칠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 어떤 물체가 요 지점에 있었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높이가 h1이라는 높이에 이 물체가 있었다고 했어요. 정지에 있었어요. 정지에 있었어. 근데 얘가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속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있다. 왜냐하면 정지에 있었다면 이 V0에다 0을 넣으면 일반화되니까, 그치? 자, V0라는 속도로 가지고 내려오다가 얘가 자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때 얘 높이를 우리가 h2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얘의 속도는 아까보다 빨라졌겠죠? V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처음과 나중 중에 언제 위치 에너지가 많죠? 처음 위치 에너지가 많죠. 왜 더 높으니까. 자, 여기 1번 지점,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합시다. 1번 지점에서 제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아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mgh. 그럼 1번 위치에서 가진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높이가 h1이니까 h1이 되겠죠. 2번 위치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mg h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P는 얼마만큼 변했냐면 이만큼이 변했겠죠. 자,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처음 위치 에너지는 mgh1이고 요 지점을 mgh2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쉽게 하자. 15. 그럼 에너지 얼마만큼 변했어? 5만큼 변했잖아. 그치? 5만큼이 변했어요. 얘를 묶으면 선생님 또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왜 자꾸 수학적으로 나오시죠? 자, 결과만 기억해도 됩니다. 결과만.
자, 얘는 H1 더하기 H2가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죠, 요거. 그쵸? 자, H1 빼기 H2는 얘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떨어지기 전의 속도는 V0,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져서 나중에 속도는 V야. 얘 무슨 운동하고 있을까? 떨어지는 운동. 자, 무슨 운동할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중력 때문에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얘 낙하하는 물체였잖아. 자,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가속도 얼마로? G로. 얘는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니까 또 생각나는 식이 3개가 있죠.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3번식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있어. 자, 그런데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는 순간 2번식을 썼대. 2번식. 얘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변이가 얼마야? H1 마이너스 H2죠. 자, 2번식을 쓰면은 2번식이 이거지. 2번식으로 헷갈려 써줄게.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아니야. 나 지금 미안. 2번씩 쓸 거 아니야. 2번씩 쓸 거 아니야. 미안해요. 쏘리. 정신 차리고. 자, 3번씩. 왜냐면 왜 2번씩 안 써? 선생님 왜 2번씩 잘못 말했냐면 시간 안 줬잖아. 여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몇 번씩 써먹어야 돼? 3번씩. 이거를 편집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까 그냥 쓸까 생각하는데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3번씩 잠깐 떠올려 봅시다. 여기도 써놨어. 자, 3번씩에 이런 게 있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어. 자, 이거를 이 상황에 그대로 넣어봅시다. 자, 이 상황에 그대로 넣으면은 자, 2 곱하기 떨어지는 가속도 얼마야? G 곱하기 이동거리 H1에서 H2까지 떨어졌으면 그 이동거리는 H1 빼기 H2죠. 그치? 는 뭐야?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왜냐면 나중에 속도 V 처음 속도 V0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 요놈 응? 이게 되네.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봐. 그대로 넣어. 는 앞에 n 있으니까 n 그대로 두고 요거 하면 이렇게 되네. 2분의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자, 요놈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네. 2분의 1 n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v 제곱. 얘 풀었으면 괜히 묶어놨네. 이거 너네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잠깐 묶은 거야. 다시 풀면 mgh1 마이너스 mgh2는 선생님 나 수학 너무 싫은데 괜찮아. 여기만 지나가고 결과만 기억하면 돼. 결과만. 얘를 이게 마이너스가 난 너무 싫어갖고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전에 손으로 넘겨볼게. 얘 요놈 1로 넘기고 요놈 1로 넘겨봅시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요거 넘어갔으니까 mgh2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빼림없이 important. 자, 얘가 가지는 의미.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를 알고 싶은데 그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해봤어요. 자, H1이라는 목표에서 처음에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던 물체가 낙하했어.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H2라는 지점까지 왔어. 속도는 더 빨라졌겠죠. 그동안 얘가 움직인 거리는 H1 빼기 H2야.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중에 쓸 건데 그 중에 3번식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에다가 가속도가 G니까 넣고 정리를 막 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 그래서 막 이게 가지는 의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물리랑 수학이랑 다른 거는 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얘가 뭐를 의미하느냐?
1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의미해요. mgh1. 그치? 다음에 얘는 2분의 1 mv제로 정도. 1번 위치에서의 무슨 에너지야? 2분의 1 mv제로니까 운동 에너지지. 1에서 운동 에너지는 얘는 어디에서의 뭐야? 2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지. 2에서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얘는 2번 위치에서의 속도가 v였으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지. 2에서 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1번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은 2번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자꾸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이거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합시다.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2번에서의 운동 에너지 같다.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낮은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자, 처음 위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낮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다. 그럼 이거 우리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EP와 EK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처음 포텐셜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낮은 포텐셜 에너지와 낮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 즉 보존된다. 그게 오늘 배울 핵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말로 하면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얘가 일로 떨어지는 동안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다 뭘로 변한다는 거야? 보존돼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아니,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지.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또 거꾸로 밑에서 던지면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전체 양이 보존되려면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중력 말고 다른 힘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식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중력 말고 어떤 힘도 고려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공기와 얘의 마찰력. 그것도 힘이잖아. 마찰력. 땅에서 밀었다면 땅과 얘 사이의 마찰력. 이런 힘은 들어가면 이제 이 식이 유도되는 그 원리의 그런 힘을 아예 포함을 안 시켰잖아.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냐? 중력 이외에 다른 애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대표적인 게 공기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공기저항이나 마찰같이 그게 왜 있으면 안 되냐면 그건 이거예요. 얘가 떨어지는 동안 자 얘가 에너지가 100이었어. 근데 여기 재니까 위치 에너지가 50이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은 이 50이라고 줄어드는 포텐셜 에너지는 다 뭘로 변했어야 돼? 얘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 그러면 공기랑 부딪히면서 여기서 공기랑 얘랑 사이에 미세하게 열이 생겨. 그 열 에너지로 예를 들어 실이 빠져나가잖아?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100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100에서 50으로 줄면은 그 50만큼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10만큼이 열 에너지로 사라지기 때문에 40밖에 못 가져. 그럼 얘가 얘 운동 에너지가 40이야? 그럼 40 더하기 50은 90이니까 보존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열의 형태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 또는 밖에 다른 힘이 없을 때, 오로지 중력만 있을 때 그때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되더라. 얘를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런 거야. 높이에 따라 에너지. 자, 예를 들어 높이가 제일 높았어.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야. 그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 뭐 1kg짜리 m이 1이라고 할 때, 뭐 g를 10이라고 할 때, 얘가 만약에 10m에 있다. 그럼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빨간색으로 그릴게. 포텐셜 에너지 얼마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겠네. 100. 그쵸?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자, 50m로 떨어졌어. 아, 50m 떨어졌어. 5m로 떨어졌어요. 5m로 떨어졌으면은 그때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mgh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오니까 50이네. 딱 반으로 줄어드네. 50. 100. 당연히 높이가 0이 되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를 그리면 높이와 에너지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높이가 100일 때는 100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거고 높이가 5로 줄어들면 여기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처음에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라면 자, 이때 처음 제일 위에 정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 위치 에너지 100, 운동 에너지 0.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2라고 합시다. 2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100 더하기 0 해서 100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요 지점에서는 중간만큼 떨어지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50밖에 없잖아. 근데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한 게 전체 에너지 100은 보존돼야 된다 했잖아. 아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합이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에 총 에너지가 100이라면 여기 왔을 때 에너지가 100이어야 돼. 그럼 요 나머지 요거는 뭘로 바뀌었게? 요거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50으로 줄었으니까 얘가 50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걸 뜻한다는 거지. 얘는 50만큼 포텐셜 에너지. 그럼 여기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다른 데서 외부에서 뭔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었으면. 그러면 땅에 떨어져도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100이 나와야 돼. 근데 위치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나 돼? 운동 에너지가 100.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빨간색이 걔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고 파란색이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바닥에 있을 때는 제일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거고 꼭대기에서 자이낙하가 시작할 때는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거고 그게 여러분 48쪽에 위에 있는 그 그래프예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금 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얘가 제일 처음에 정지했을 때, 즉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때 이 100이라는 값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절반으로 줄으면 이 남은 절반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 되고 전체 다 줄어들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버리면 그만큼 다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이런 거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두 종류를 배웠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또 뭐 배웠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잖아. 요 그래프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 밑에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48쪽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얘를 딱 놓으면은 띠용띠용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얘가 여기 왔다가 이 사이를 막 띠용띠용 왕복하겠죠.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사실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물리 2에서 배웠던 그 탄성력 배우게 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물리원에 안 가르치니까 좀 이게 뜬금없어졌어. 자, 얘는 그냥 지금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도 돼.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얘 기준 위치를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얘는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 옆에다 그릴게요. 위치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때 가지는 에너지를 표현을 해봅시다. 자,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는
얘 웅수철 상수가 K라고 하면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참고로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X만큼 얘를 끌어당겼을 때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또는 다른 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2분의 1 KX제곱이 나와. K는 웅수철마다 가지는 상수야.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원점을 지나. 그래서 얘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었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물리원 수준으로 설명하면 그거야. 포텐셜 에너지를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릴 건데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원점에 있을 때는 융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니까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없죠. 여기를 당기면 융수철에 의한 에너지를 가질 거고 반대로 압축 때도 걔를 밀어내기 위한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근데 원래 길이에 딱 있을 때는 여기 가만히 있을 때는 에너지를 못 가지지. 그쵸? 그래서 0이 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더라. 근데 그 형태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운데쯤에 있을 때는 융수철이 원래 길이니까 융수철 때문에 가진 에너지가 없고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기에는 보존돼야 된다 그랬어. 언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 융수철이 바닥에 기름을 물어서 하루 마찰이 없다면 얘는 여기서 계속 영원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현실에서는 띠용띠용띠용띠용 멈추겠지. 왜?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그게 결국 열 에너지로 사라지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띠용 할 때 제일 끝에 오면 순간적으로 정지하지. 왜냐면 일로 움직이던 애가 일로 변하잖아.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에 그 속도는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오다가 땡기니까 점점 빨라다가 추가 빨랐다가 압축되면서 점점 느렸다가 여기서 또 멈췄다. 빨라졌다가 멈췄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될 거야. 즉 속도는 가운데 있면서 제일 높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운동에너지가 제일 크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포텐셜 에너지와 이 값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끝에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가로를 그어보면 이게 뭐를 내냐면 이 끝점에서는 물체가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나와야 되고 요 가운데 점을 지날 때는 융수철은 원래 길이기 때문에 융수철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가질 텐데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얘와 얘의 합은 계속 일정해야 돼. 자, 얘와 얘의 합은 이 폭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어디 있어야 될까? 얘는 0이니까 얘 전체 높이가 10이라고 해봅시다. 10이라고 하면 얘가 0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10이 돼야겠지. 그럼 반대로 얘가 중앙에 있을 때 얘가 5야. 이게 5만큼 줄었어. 그럼 그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생겨야 돼? 줄어드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변한다고 했잖아. 보존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그럼 이거를 이 그래프랑 반대되는 모양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일 때 운동 에너지 이만큼이어야 되고 위치 에너지가 반 줄었으면 여기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운동 에너지가 10 중에 3까지 줄었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3만큼 줄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7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연속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지. 아까 자유낙하할 때,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이렇게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었고 탄성력에 의한 그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서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 양 끝점에서 최대인 것, 즉 용수철이 제일 많이 늘어났거나 제일 많이 압축됐을 때 제일 많이 가지는 건 포텐셜 에너지고 파란색은 뭐냐? 가운데쯤에서 제일 빠르고 양 끝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 얘는 파란색은 키네틱 에너지고 얘와 얘를 합한 값은 이 검은색 선 항상 같은 값.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그래서 이 값을 이 까만 선은 뭐를 의미할까? 까만 선이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겠죠. 그게 우리 책 48쪽의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모양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빨간색으로 그려지면
운동 에너지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파란색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이 빨간과 파란 걸 합친 값이 계속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용수철 진자라고 부르는데 용수철 진자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파란색 모양이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모양일까? 이런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거다. 둘 중에 뭐가 운동이고 뭐가 포텐셜인지를 좀 헷갈려해요. 용수철일 때 요 모양인 건 대충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 얘 이렇게 하면 제일 높은 거 이 값이 포텐셜이고 이 값이 운동 에너지다. 요거는 좀 덜 헷갈리는데 이게 빨간 거 파란 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가운데 왔을 때 용수철이 샹 지나가 제일 빨라. 근데 용수철 자체는 원래 길이야 가운데가.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을 때 0이 되는 건 포텐셜 에너지고 최대값을 가지는 건 운동 에너지겠지. 그렇게 기억하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50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다 끝났습니다. 벌써 36분인데 자, 우리 저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선생님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디다 써먹어요?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는지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자, 우리 학습지 뒷면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학습지 뒷면에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뭔가 유용하니까. 우리가 운동량 보존도 충돌 전후에 얘의 속도를 계산할 때 썼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이런 거야. 자, 확인 문제가 뭐냐면 자, 2kg짜리 물체가 있어. 얘를 10m/s로 던졌을 때 어디까지 가게?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얘가 받는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0m/s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최고점이라는 거는 얘 나중 속도가 0인 거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 3번식에서 이 A 가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H일 때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10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무시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겠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쉽게 풀리나 본데? 자, 봅시다. 처음 던졌을 때, 자, 땅에서 던지니까 이때 포텐셜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운동 에너지 방식 2분의 1 M V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0 하니까 얼마야? 100이지.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포텐셜 더하기 그러니까 100이지. 근데 이거는 보존돼야 되니까 요 끝에 왔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 나와야 되죠. 근데 끝에 왔다는 건 얘가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럼 이 100 중에 키네틱 에너지는 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지. 근데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야? mgH잖아. m 얼마야? 2. g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h 이게 100이 나와야 돼. h 얼마게? 5. 타! 얼마나 쉽게 나와? 요럴 때 써먹는 거야. 요럴 때. 역학적 에너지가 거꾸로 이걸 구할 수 있지. 자, 5m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바닥에 도착할 때 속도 얼마게? 그것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때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는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에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풀어봐야 되는 게, 자, 50쪽에 개념 이해하기 2번 문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문제고요. 다음에 64쪽에 중단원 정리하기에 64쪽에 있는 1번하고 2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요. 65쪽에 1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50쪽에 1번, 64쪽에 1, 2번, 65쪽에 1번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 이 정도 난이도에서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평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더라. 2개 배웠고,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막 식을 정리했더니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더라. 그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더라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0분 다 채웠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등교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물봐.